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도 이제 약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인재영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 후반부에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궁극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 될 것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어느 쪽이건 내년 총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의 결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근본적으로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시기적으로는 여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조리 승리하며 자신감을 하늘찔렀던 집권 여당 민주당이지만,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도 1년이나 지난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인기도 예전같이 못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와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민주당에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도 공천 물갈이에 시동을 건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8일 민주당은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총선 불출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날 오전에는 두 사람과 더불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직후에 자신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내 의사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보도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불출마설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치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불출마설이 사실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고, 그러면서 지금 출마와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사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측 관계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영선 장관과 진영 장관의 경우는 이미 공식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설을 밝혔기 때문에 오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된 불출마설이 맞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경과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맞는 것 같다면서도 유 장관의 불출마 여부는 가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시간 뒤 이해식 대변인은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두 대변인은 유은혜, 김현미 총선 불출마 관련 기사는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의 문자를 보내며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에 한 브리핑과 민주당이 보낸 문자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당사자들과 충분히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장관과 김 장관의 불출마설이 불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서 물갈이에 대한 시동을 거는 조짐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조국 장관 정도의 파장은 없겠지만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대통령 지지도가 출렁거리는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김현미 의원은 총리설도 있지만 유은혜 장관 불출마설은 뜬금없다, 아마 그런 당 지도부의 기류와 아예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386 세대에 대한 시선이 좀 남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언론에 불출마설을 흘리는 것이 당내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됐던 호남 중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현역 교체의 초점은 86세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86세대가 더 이상은 신진 세력이 아닌 기득권 세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날에는 이 대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3선 이상이 너무 많고 386세대를 언론에 흘리는 걸 보니 이해찬이 명분을 만들어 감정을 앞세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담긴 송영길 의원의 휴대전화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송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의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어느 분이 보내주신 내용의 일부이다. 민주당은 원팀이고 내년 총선 또한 원팀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김 장관과 유 총리의 사례를 보면 이런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겸직 장관들과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총선 불출마 소용돌이가 시작되면서 3선 이상급 중진 의원들이 받고 있는 위압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중 내년 총선에 불출마설을 밝힌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진영 장관과 박영수 장관 외에도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의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선인 김성수, 서영수, 재현경 의원도 불출마설을 밝혔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용덕 의원 등이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들 중에서도 친문 핵심인 인사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김수현 정책실장도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결국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적잖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자진해서 불출마하거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을 자신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이번에 불출마설이 제기되었던 김 장관과 유 부총리의 지역구인 고양시 지역, 특히 일산 지역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험악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 그래도 일산 신도시는 과거 90년도 1기 신도시 초창기 시절의 명성을 잃고 쇠락해 가는 곳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주도한 3기 신도시 중 창릉 신도시 계획 발표는 안 그래도 열받은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과 유 부총리가 내년에 출마한다 한들 재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공포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2위 자유한국당을 여유롭게 따돌리는 1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분위기가 저렇게 현역 및 중진 의원들의 대거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의식을 많이들 느끼고 있다는 뜻이며 민심이 매우 유동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인 아닌 이상이야 내년 총선 결과를 감히 예언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같은 달콤한 대승을 맛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